오늘은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니시노 세이지 교수의 숙면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요. 세계 최고의 수면 연구 기관인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연구소 소장으로 있으신 니시노 세이지 교수의 신간입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 교수로 있으시면서도요,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 각광받는 침구 제조업체의 연구 및 개발도 도맡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신만의 회사를 또 설립했는데요. 미션과 슬로건이 이와 같습니다. 최고의 수면으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더 좋은 수면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면, 잠, 이것에 온 힘을 다한다, 온 삶을 바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심각한 건강질환을 겪고 있는 한 분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었냐? 저는 내일 살아있기 위해서라도 절대 잠을 줄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니시노 교수가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잠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일 살아있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이제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문적인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제안들, 꿀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도 이 잠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줄이려고 하죠. 어떤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잠을 4시간만 자면서 이랬다, 3시간만 자면서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쇼트 슬리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자는 사람. 그러니까 3시간, 4시간만 자더라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의 수면 평균 시간은 6에서 8시간인데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쇼트 슬리퍼라는 것은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후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잠을 줄였다가는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은 수면 부족, 그러니까 항상 수명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이제 수면 부채라는 용어로 바뀐다고 합니다. 수면 부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성적인 업무 능력 저하, 짜증, 초조함, 더 나아가서 심장질환 등 각종 위험한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슬립 데프, 그쵸? 빛이 수면 부채가 조금씩 쌓이다가 나중에는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이렇게 수면 부채에 짓눌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원상태, 개운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악효과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비만, 당뇨병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면역결핍, 암, 우울증, 알코올, 약물 의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나이에도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아동의 같은 경우는 요즘에 ADHD, 주의력 결핍 증후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 부주의, 행동과잉, 충동성, 그리고 발달장애, 생활습관병, 부등교,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학교 등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학업 또는 운동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임산부가 만약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체중하에 생활 리듬에 이상이 오고 발달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실제로 잠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있긴 해요. 뭐 나폴레옹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들 진짜 3-4시간만 잤다고 하거든요. 이 외에도 정치가, 기업 경영가, 연구자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매우 작은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디어에 조명되면서 잠 없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면 시간은 유전적인 자질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쇼트 슬리퍼는 쇼트 슬리퍼만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짧게 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가족들 중에서도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짙다라는 것입니다. 쇼트 슬리퍼가 있으면 그 반대로 롱 슬리퍼도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만 자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만 자도 괜찮다는 사람은 사실 1% 미만이다. 그 정도로 드물다.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여러분 10시간 이상씩 자는 사람, 아인슈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0시간 이상 잤대요. 그리고 현대인 가운데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 중에서 로저 페더러, 비너스 윌리엄스, 마리아 샤라포바 등이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총알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 역시 10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우리가 그런 아웃라이어, 그쵸? 그런 소수의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꼬박꼬박 그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수명을 위해서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수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생산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니시노 교수가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명이 줄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그러니 노력하면 잠을 줄일 수 있다는 환상은 품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니시노 교수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4당 오락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이것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는 것으로 이미 여러 실험과 통계를 통해 실증이 되었어요. 잠을 충분히 잔 그룹이 확실히 더 잘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죠. 적게 자면서 붙은 사람은 유전인자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집중력이나 성실도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더 성적을 올린다, 성과를 올린다, 그것은 속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수면 시간이요,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뇌에서요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글림프 시스템.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뇌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노폐물을 씻어낸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소변으로, 그쵸?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뇌는 어떻게 할까요? 뇌는 이 뇌의 표면에요, 물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 뇌 척수액이, 뇌를 씻는 이 뇌 척수액이 뇌 표면을 통해 뇌 안으로 흡수되어서 이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거죠. 깨어 있을 때도 물론 이 노폐물은 제거가 되는데요. 잠을 잘 때 무려 4배에서 10배까지도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막 우리가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뭘 만지고 엄청난 그런 자극들이 이 뇌 속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뇌가 여러 가지 활동을 처리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이런 감각이 차단되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배에서 10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기회가 매일매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면 이 뇌의 노폐물, 뇌의 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처리되어 있고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성과가 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글림프 시스템이 2009년에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로서 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죠. 이거에 걸린 쥐가 있어요. 근데 이 쥐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뭐냐면 소위 노인 반점이라고 해가지고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의 뇌를 스캔해 보면은 이 노인 반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 노폐물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죠. 글림프 시스템으로 씻겨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계속 침착되어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이 수면을 제한한 쥐의 뇌예요. 그리고 왼쪽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쥐의 뇌고요. 3주 동안 수면 제한을 실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쥐의 되뇌피질의 노인 반점의 축적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죠. 여기 한번 보세요. 수면 제한군의 뇌, 여기에 노인 반점, 그쵸? 아밀로이드 베타가 늘어난 거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우리의 그런 넘치는 에너지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향진되는 거를 조금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계속 수면 부족을 겪는다 하면은 우리 뇌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치매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면 부족일 때 집중이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숙면을 취했어요. 숙면을 취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쉬운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숙면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구체적인 스캔을 하고 그런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개운한 느낌이 드는지, 그쵸? 꼭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 니시노 교수님의 말 숙면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수면이 3에서 4주씩 계속되면 이 부족한 잠을 채울 수가 없게 된다. 자,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적절한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주에서 4주씩 계속되면은 이제 이 부족한 잠을 점점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만성화가 되면 수면 부채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마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면 부족을 청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수면 부채, 이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 수면 부채 상황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돈을 갚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결국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가지고 아끼고 해서 갚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면 부채도요. 어쨌든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과거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놀부심보죠. 그래서 어쨌든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생각하면은 오늘 당장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면 부채의 일부를 갚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되게 재미난 실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13시간씩 14시간씩 침대에 막 가둬놓고 막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실험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 만큼 자더라도 수면 부족을 해소하기까지는 최소 3주 정도가 걸린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한번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책의 특징은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장 잘못된 수면 상식 이래가지고 한 10몇 개의 소챕터가 나옵니다. 그쵸? 잠을 자면 시냅스도 정리된다.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 이런 게 나오죠. 2장에서는 수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보통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요령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가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하루 공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자도 괜찮다. 길게 잘 수 없으면 쪼개서 자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분할 수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간 중 졸음의 무서운 위험성. 직장인들은 꼭 읽어야겠죠? 그리고 여성, 아동, 노인. 이들에게도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수면 장애에 관해 아래 두 것. 그리고 8장은 수면제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 8시간을 잔다고 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법,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했죠. 4배에서 10배의 가장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바로 수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시노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는 내일 살아있기 위해서라도 절대 잠을 줄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니다. 이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쇼트 슬리퍼와 롱 슬리퍼라는 개념도 살펴봤었죠. 작게 자면서도 괜찮은 사람들은 여러분 1%예요. 이 1%를 미디어가 조명함으로써 잘못된 그 환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만 봐도 10시간씩 자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많은 잠을 자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건강, 집중력, 신체 능력, 무엇보다도 수명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너무나도 많은 장점이 나오니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 예방,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뇌에는 이런 노인 반점이 쌓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치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하고 꼭 충분히 잠을 자시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잠을 자는 거는 아무 손해될 게 없어요. 너무 장점만 있죠? 그러니까 꼭 잠을 주무시라. 우리의 노후까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이 책에는 정말 숙면에 대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꼭 체크해 보셔가지고 살아계실 때 건강도 지키고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웅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